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오늘도 안전하신가요? 네, 코로나로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시기, 오늘도 북한에서는 코로나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오늘의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치로 북한 국경경비대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데일리 NK가 3월 18일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국경경비사령부 총비상 고열 증세의 자강도 경비대 3명 끝내 사망. 남들이 다 아는 기사를 제가 왜 끊었을까요? 이 방송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기사들 여러분들이 다 제대로 이해는 못했습니다. 기사 한 줄로서는. 그래서 지난 제 경험을 해서 왜 이 기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 밤에 자강도 위원군 댐에서 국경경비 소속 군인 3명이 그 3명 속에 10대가 1명이고 20대가 2명이 발열과 폐전력 쇼크로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14일날 쓰러졌는데 이미 3일 때부터 3월 3일쯤부터 발열과 두통, 기침을 했지만 업무에 배제되지 않고 그냥 감기약과 해열제를 먹으면서 근무를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 거진 열흘 동안 방치해뒀다가 결국은 쓰러진 다음에야 강계시 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했지만 끝내 16일에 사망을 했어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병원과 군당국은 코로나가 아닌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라면서 모든 국경경비대 총사령부, 모든 참모, 군단, 사단 모든 부대에 이 비밀을 엄수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군 초소에 있던 나머지 10명은 모두 강계 도당 강습소에 집결해서 공동 격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그 이후의 문제는 그러면 이 초소가 근무하던 근무 지역이 빈 공간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 빈 공간에 중대의 다른 인원들을 배치하는데 그 초소는 완전히 폐쇄시켰어요. 그러니까 근무 성우들이 지내던 초소 병동을 완전히 폐쇄시키고 다른 외부 인원이 철저히 들어 못 가게 하고 새로 그 지역에 근무를 서기 위해서 투입된 군인들은 그 외부의 민간 합숙을 하나를 통째로 대여해가지고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지금 그 지역 근무를 선다고 합니다. 이래도 코로나가 아닐까요? 급성 폐렴의 어떠한 발열 증상으로 쓰러져서 죽는다 해도 어떻게 한날 한새 동시에 3명이 동시에 쓰러질 수 있냐 이거예요. 1명 이상일 때는 벌써 그거는 전염병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북한 내부는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56도면 죽으니까 음식을 익혀 먹고 끓인 물을 마시고 흐른 물에 야채를 씻어서 씻는 등 이런 다양한 민간요법 수치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대들에서는 하루에 3차례 1시간 이상 식기 세척을 할 때 대한 부대 명령을 군사명령으로 하달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죽음은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실제는 코로나급의 전염병 대처의 방역을 실시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압록강 이천리 두만강 800리를 밀수로 인한 인원 유동 실제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어요.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왜 3일날 발열이 시작됐는데 14일까지 그들이 방치돼서 근무를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는지 제 군사본부 경험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해안경비대 출신입니다. 해안경비대는 북한의 국경경비 총국이라는 그 산하에 해안경비대, 철도경비대, 국경경비대가 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경비 전술은 공통으로 이재순 군사대학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재순 군사대학 졸업. 그 근무 상황에서 왜 발열이 나는 대로 계속 근무에서 배제 못하고 나갔다는 거는, 그리고 10대가 속해 있다는 거는 이들이 병사급 출신들이며, 그리고 이들이 그 근무에 발열이 나는데도 어느 정도 계속 근무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인원이 부족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발열이 나더라도 저희 병사 때 저도 감기 걸렸는데도 열이 나는데도 잠복근무 초소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 나갈 때 잠복근무 초소에는 뜨끈한 온돌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부대 병실보다도 온돌방이 더 뜨뜻하다고 사관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도 온돌방이 온돌방이겠죠.
부대 병실도 언덜방, 이게 원래 잠복근무 성원들의 모든 침실의 절반은 침대로 되어 있고 절반은 언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복근무 성원들이 밤에 잠을 그만큼 못 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 잠을 자야 되면 정말 그 피로를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덜방을 반드시 놓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자강도도 상당히 추운 지방이에요. 그런데 병실에 있는 언덜방에는 밤에 군무성원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몇 명밖에 못 잡니다. 그럼 불을 덜 떼요. 불을 덜 떼기 때문에 병실이 오히려 추워요. 그래도 나는 아픈데 병실에서 쉬고 싶다 하는 병사들의 마음은 간절하지만 구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 밤 잠복근무를 내보내야 하는데 그 인원 교대제가 사관들은 거의 매일 나가고 병사들은 그나마 이틀에 한 번씩 나가는 그런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빠질래 빠지는 게 상당히 더 눈치 보여요. 그리고 오히려 잠복 초소에다가 불을 더 많이 떼게 되면 병실보다 더 뜨뜻하다. 이것이 당시 경비대 군인들의 인식이었고 거진 관례였습니다. 이들이 열이 나는 상황에서도 계속 장기적인 근무를 나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현지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열이 났다 하게 되면 발열이 난 증세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사태가 있었으면 이미 이들을 발열이 나는 즉시 격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더 문제라는 거죠. 일반 병사 생활할 때 우리 때에는 감기였겠지 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의 엄중한 사태를 아직도 자강도 한쪽에서는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강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탈북민이 지금 3만 명이 넘는 탈북민 중에 자강도 출신이 1%도 안 됩니다. 자강도는 그렇게 폐쇄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군사정보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사정보 많은 부분을 증언을 다니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종합할 때 가장 그분들이 저한테 제일 묻는 게 자강도 출신 데려와라. 함경도, 함경남도, 그 다음에 평안도, 황해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자강도 출신만은 없다. 만약 있다 해도 옛날에 자강도에서 살다가 어디에 시집가서 뭐 평안도에서 탈북을 했거나 옛날에 자강도에 살다가 뭐 함경도에 시집왔다가 함경도에서 탈북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자강도에서 살던 주민이 탈북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자강도는 군사 여충지대입니다. 군수품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기지이고 자강도는 완전히 은폐됐습니다. 북한에서 위성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자강도가 제일 숲이 많습니다. 6.25 전쟁 때 김정일이가 대피한 곳도 바로 자강도입니다. 이런 자강도에서 지금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쓰러졌고 그들이 강계시 병원까지 이동을 했다. 자강도는 아직도 말파리가 다니는 곳이에요. 말파리라고 말하니까 저희 남편이 알아 못 들어서 제가 다시 해명 설명을 드린다면 마차는 마차, 말로 달리는 마차가 아직도 자강도에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강도의 주민들은 마차가 아직 교통수단입니다. 그 정도로 아직 그 지역은 많이 은폐된 곳입니다. 저는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판 IS가 발생한다면 그들이 숨을 곳은 딱 자강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통일이 된다면 뭐가 하루아침에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큰 오산입니다. 어쨌든 자강도 3명이 죽은 이 사건은 북한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왜? 자강도는 그래도 오픈이 안 됐다. 자강도만은 그래도 지켜야 된다. 왜? 모든 군수품 공장들이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전염병이 일어나면 엄청난 사태, 생각도 못했던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핵, 미사일 생산기지, 군수 생산기지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는 발생된다면 군수품 공장들이 다 서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이 한 번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영양 상태가 안 좋습니다. 걸리면 일단 사망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특히 이번에 죽은 10대 군인들, 20대 군인들, 10대와 20대로 밝혔다는 것은 그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병사들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일반 주택들은 방역 조치를 하면 거진 대문에 못을 다 박아서 방역이 당한 주민들은 바깥에 못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된다고 해요.
북한 당국은 아직도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 환자, 그 고열 환자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갑자기 제가 한국 와서 저희 남편한테 했던 북한의 민간요법 방법이 갑자기 생각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네요. 한국 와서 몇 년 안 돼서 지금 북한 남편하고 여기 한국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느 날 밤에 이 사람이 갑자기 고열을 앓는 거예요. 고열을 앓아가지고 탈북민들이 한국 오늘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119를 부르는 게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공안차에 대한 악몽이 있기 때문에 119 그 삐루삐루 하는 그 소리가 공안 차량처럼 우리는 느껴지거든요. 119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119는 부르면 안 돼. 119는 웬만해서 안 부를 거야. 이런 고집이 있었습니다. 저도 당시 그랬고요. 그날 밤에 12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열을 재보니까 이 사람이 아름소리를 내서 열을 재보니까 열이 갑자기 40도가 나는 거예요. 급해서 제가 한 행동이 바로 팥뿌리를 탕을 쳐가지고 그것을 기름에 볶아서 자는 사람 갑자기 들쩍 깨어가지고 입에다 막 집어였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먹고 뭔가 이렇게 써 이러면서 막 저보고 뭐라 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턱 일어났는데 이 사람 당시 회사에 출근하던 사람이어서 아침에 6시 반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6시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네 어제 도대체 나한테 뭘 먹였어? 이렇게 괜찮은 거야? 이랬더니 괜찮대요. 몸이 거뜬하대요. 그래서 팥뿌리를 먹였다 했더니 그게 뭔데? 그러니까 팥뿌리를 탕을 쳐서 기름에 볶아서 먹이게 되면 열이 내린다는 북한의 민간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신랑은 팥뿌리 우리 집에 챙겨놓자. 예, 다른 민간요법이 이상한 민간요법 하나도 안 믿으면서도 팥뿌리만 본인이 경험했으니까 그것만 저희가 챙겨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렇게 팥뿌리가 항상 방비되어 있습니다. 해열제나 어떠한 약을 웬만해서는 잘 안 먹으려고 해요. 한국 와서도. 그것이 건강을 오히려 더 지키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급할 때 어떤 때에는 팥뿌리를 먹지만 아직 우리 민영이한테는 이걸 도입을 안 시켰습니다. 아직 실험 대상은 저희 남편 하나뿐이었어요.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의 황당한 북한 방송을 기사를 하나 내보냈더라고요. 북한 코로나19 감염 전무 주장 믿을 수 없어. 그런데 저는 그 기사 내용보다도 자유아시아 방송이 내놓은 그 이미지 하나에 제가 빵 터졌습니다. 얼마나 황당한가 보십시오. 세인이 격찬을 한대요. 조선은 세계적인 전염병 전파 속에서도 남아있는 깨끗한 땅이라고 세계가 칭찬을 하고 있답니다. 주민들은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북한 당국에게 오직 중요한 거는 조선의 존엄이었죠. 유엔에 가서 제가 한번 2016년도에 증언을 할 때 한 외국인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관련 증언이었는데 북한은 그래도 당신이 조국이지 않냐? 어떻게 당신 조국에 그렇게 나쁜 얘기만 할 수 있냐? 좋은 얘기도 있지 않겠냐? 그때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조국이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조국이다. 북한이란 조국은 이미 우리에게 두만강을 떠날 때 이미 사라졌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고향이라는 북한만 남아있다.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코로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북한 주민을 살리는데 당국으로서 정부로서의 모든 역할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다음 방송은 북한 코로나의 대응으로 북한 주민들이 마약에 현용이 있다고 믿는 안타까운 사회입니다. 다음 방송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